임명이 되었지만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온 황영철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헝클어지고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이었던 분들을 바라보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995년도 31살의 나이에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30대와 40대의 젊은 날을 함께 해왔던 당을 떠나자니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짧은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많은 이유와 원인 다 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하시죠? 지난 1월 23일 총리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국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저와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또 경제 어려운데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던 국민들과의 소통,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이 총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저는 그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총리의 권한의 범위를 넘습니까? 제가 총리 1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공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뜻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 확대 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 읍령동 주민센터를 복지업으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는 등등의 얘기가 적어도 길어야 4개월, 또 짧으면 2개월의 한시적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에 부여된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계속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다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왔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이 국민의 우려를 대변해 차기 대선 불출마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의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를 비춰지는 것들은 자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장제원 대변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항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죠. 추진해오던 그런 업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우리 의견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야 정당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비판이 있을 때 총리께서나 정부 부처 장관이 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별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는 분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변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총리로서 대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총리께서는 잘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은 통화를 하는데 그중에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그렇게 부분들에 관해서 소통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대변인이라면 총리께서 그래도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논평에 관해서 논평을 한 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뜻이 뭐냐 그걸 내가 물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대변인의 다른 분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또 전화 만약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겠죠.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총리께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든지 총리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변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그룹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의견인 양 문제 제기를 하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 대통령 출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공직자입니다. 네.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무거운 짐을 맡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총리께서 그렇게 국정 안정을 바라신다면, 정말 출마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 혼신을 바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국정 안정의 가장 큰 보탬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되는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로지 지금 어려운 국정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옆에서 바라본 총리는 참 반듯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잘 완수하고 정말 빛나게 퇴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어느 순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고 또 한 번 불편한 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부는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대다수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해 보시죠. 저는 지금도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예. 국정을 앞에 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때가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 우리 또한 말씀하시기 어려운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을 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네. 국회에서도 좀 힘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국가를 안정적으로 잘 이끄는 총리, 그리고 어쩌면 총리께서 지향해 왔던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던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그만두시면요, 유일효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온통 권한대행의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과연 총리께서 이러한 시스템, 이런 체제,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답변해 주시죠. 제 생각과 뜻을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검사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특검의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듭 네. 말씀드리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 사건의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열흘 안에 수사를 해라.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해서 20일 안에 해라. 그렇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속 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100번 장모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28일 날 기한을 앞두고서 특검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니 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다면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런 되고 궤변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예?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고 지금 특검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잘못된 말씀이세요.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과거 특별검사의 사례를 보면요, 11번의 특별검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9건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특검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국민이 주어진 준엄한 이 특검의 역할을 하다가 시한이 모자라서 좀 더 하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막아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막아선다고 한 일이 없고요. 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일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특별검사를 연장하지 않고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특별검사 연장 법안의 경우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6년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감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와 1월 25일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도 특검의 대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수사를 네. 또 받는 입장에는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총리님, 어저께 강릉 다녀오셨죠? 평창, 강릉 다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G-1년입니다. 현재까지 준비 상황 잘 체크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수시로 챙기고 있었고 어제는 직접 가서 강릉, 평창 다 둘러봤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 시설 아직 좀 부족합니다. 또 교통도 지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스트 이벤트 이미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린드버그 그 IOC 조정위원이 와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어제 장서관들이 함께 평창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하고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그간 밝혔던 것처럼 약속을 지켜 특검의 대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내각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공백이 수행하는 시험을 국민께 사죄하고 잘못을 다하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뜻들이 안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요청.